자,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드리려고 영상을 이제 키게 되었고요. 전일이죠. 지금이 일요일 저녁인데, 그 에코프로, 그 검찰 금융당국에서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영상을 안 찍을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라쿤 클래스에서는 이미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객관화가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최대한 그걸 배제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보면서 거의 이 그룹주 자체를 매일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금요일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를 최저점 부분에서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냈었고 다시 또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뭐 오래 끌고 온 상황은 아니고요. 예, 거의 저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날 당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날 매매가 끝나는 형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라쿤 주도주 클래스에서 매매했던 내역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12월 달에 라쿤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베타로. 그다음에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랑 본격적으로 매매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2월 6일 날부터 이제 에코프로 거의 시세 초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꾸준히 이제 뭐 에코프로 2월 9일 날 공략해서 뭐 약손절하고 보시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금양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 예, 계속해서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금양도 굉장히 짜릿하게 먹었었죠. 저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 공략을 했어요. 매일. 그리고 3월 달 중순까지도 실제 2차 전지가 대장 섹터였죠. 물론 최근에 이제 뭐 SB 비테크라든지 SPG라든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주들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지난주 한 목요일, 수요일부터 이제 좀 바뀌었죠, 섹터가.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공략을 했었다. 이게 뭐 어, 단, 단기 스윙으로든 아니면 종가 베팅으로든 상따든 아니면은 뭐 돌파든 흔히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했었고요. 일단 매수 이유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날이 2월 6일이었거든요. 예. 이때는 아무도 에코프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요. 실제 뭐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들도 이 에코프로를 많이 못 먹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 에코프로를 먹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날부터 공략을 해서 거의 뭐 거의 뭐 매일 매매를 다 했습니다. 진짜. 예, 정말 매매를 다 했고 뭐 당일 날 끝내든 아니면은 다음 날 끝내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종목이. 왜냐면은 보통 그 눌림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데서 눌렸다라고 하면 한 21선 정도까지는 터치를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눌림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잡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11선도 안 깨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차트는 맞는데,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위에서 사고, 예, 계속 높지만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매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투음봉이죠. 투음봉. 예, 투음봉.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투음봉이고 여기도 보시면 투음봉. 지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투음봉으로 그 조정을 받았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3음봉도 있고 원음봉도 있어요. 어, 그래서 투음봉 정도 내리면은 에코프로는 반등을 하더라라는 어떤 최근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역시 이번 여기서도
투운봉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투운봉으로 또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심이 또 굉장히 또 급격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사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초가 이런 뭐 종가 부근을 깨지 않았죠. 이 음봉이 두 개가 나왔어도. 그리고 여기서도 이 봉의 중심값을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시가 부근을 깨면서 종가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세 개 양봉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하나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저가와 여기 고가의 절반까지 조정을 줬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 줬다라는 거죠. 가격대는 38만 7,250원인데 그러면은 내일이 뭐 개파락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에 따라서 아니면 내렸다가 꼬리 달리고 올라갈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섣부르게 뭐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저희 그 라쿤 클래스 같은 경우에 비중을 막 세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일단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나리오 자체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뭐 이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이때 시초가에서 공략을 한다. 이날처럼 시초가가 조금 낮게 뜬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뭐한 2, 3% 정도로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겠다 2차 매수를 이 생각을 하고 1차 매수부터 잡은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5%면은 야 이건 조금 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비중을 축소하든 뭐 손절이든 있는 물량만 손절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2, 3%밖에 안 떨어진다 시초가가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 악재가 반영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만 여러분들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눌릴 때 안 담게 되면은 결국 비싸게 사야 되는 종목이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저는 눌릴 때를 잘 못 먹었어요. 사실 보통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좀 따라잡는 매매라든지 돌파 매매 관점에서 거래량 확 터질 때 그때 이제 따라 들어간 케이스가 많아요. 그럼 뭐 여기서 사가지고 뭐 여기서 판다라든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데 이런 저가에서는 공략이 뭐 항상 보면은 한 2, 3호가 차이로 체결도 안 되고요. 좀 애매하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샀었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그럼 평단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까지 또 수익이 또 크게 잘 났습니다. 약 3, 4% 정도 줘가지고 공략을 또 잘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장 대장주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번개 맞은 뉴스에도 올라갔고 라쿤 클래스에도 올라간 건데 자, 첫 번째 종목이 뭐죠?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뭐 SB 비테크, SP 시스템스,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에코프로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퀀트상 대장이 맞다. 물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도 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는 여전히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뭐 낮든 위든. 근데 보통 대장은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 낮은 데서 있는 종목이 대장이 될 확률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대장인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대장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다. 뭐에 기반을 두고 라쿤 퀀트에 기반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딥하게 살짝 딥하게 차트 분석을 이제 해 드릴 건데 여기였나? 아니면은
뭐 이거였나요? 네. 자, 보시면은 진짜 급등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뭐 매일매일 공략을 해서 사실 이제 유튜브에도 많은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선동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번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실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뭐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어떤 추세라든지 이 종목의 기질 그러니까 특징 그러니까 움직일 때의 흐름들을 굉장히 좀 몸으로서 많이 터득을 했거든요. 이 종목을 매일 보고 뭐 매분 매초 거의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또 뭐 옆에 창에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띄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호가창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차트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라쿤 클래스에서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뭐 1시간 차트 1시간 차트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 선형 눈금 차트죠. 그리고 어떤 채널적인 요인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채널.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올라오면 이런 데 저항을 받고 또 아래에서는 지지받고 한 4차례 가량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고 올라갈 때는 한 1, 2, 뭐 3, 4, 5, 6, 뭐 7, 7번 정도 가량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또 지지받으니까 또 이제 뭐 다시 한 번 더 불을 뿜었었고 지금은 현재 이런 식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음봉이 나와요. 음봉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고 꼬리가 달라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물론 반대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이제 반등을 준다든지. 그래서 내 시초가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이고 물론 이 안에서는 이제 15분 방상에서는 어떤 패턴 관점도 있었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이제 C1 사이퍼 패턴에 기반을 두고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했던 건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이고 기본적으로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봉에서 음봉이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음봉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추세가 깨졌고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라콘 트레이더 영상에서 여기서 이제 그 선형 눈금과 로그 눈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가지고 로그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얘가 이 에코프로라는 놈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어요. 금요일 날 주봉이 마감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으로서 당연히 작용을 하는 구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종가 마감을 좀 애매하긴 했지만 저항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돌파하고 이게 눌림자리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뭐 차티스트들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선들은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추세들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추세들은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이제 이런 데는 한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있는 추세선이나 아니면 어떤 채널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얘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년도 3월 달 그리고 21년도 11월 달 22년도 6월 달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채널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방향은 여기를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지받고 더 가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그 시그널 자체는 저는 월요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내려가는 쪽으로 저는 잡을 거예요. 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왜냐면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니까. 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양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 아니면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눌렸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뭐 조금 눌렸다가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종목,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상당히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에코프로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도 올려놓으시고, 이게 뭐 더 간다 아니면은 뭐 향방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명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게 이 21선까지 오면은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결국에 위에서 사는 거는 안 내려오니까 위에서 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위에서 공략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한 번도 여기 11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예,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차트에서도, 이게 아니죠? 네, 이런 데에서도 보시면은 전 1시간 차트에서는 그 52MA를 조금 중요시 보거든요. 52MA. 그러니까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많이 봅니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시면은 여기라는 데서 또 지지를 다 받잖아요. 예. 아직까지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도 안 내려왔는데 이게 끝났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최소한 이 정도는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반등 줬다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역주세 거래로 들어갑니다. 역주세. 이때는 정배열 시장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역주세 거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이런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거든요. 이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밑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소 뭐 하루 이틀, 근데 이제 데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데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 베팅도 단순합니다. 만약에 뭐 개파락이 좀 많이 시작을 했다, 말도 안 되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한가를 갈 수도 뭐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 어느 정도 좀 보합 수준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한 2에서 4% 정도 가량. 그러면은 전 시초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받아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 매수 이루어지고 뭐 올라가면은 수익을 청산하는 방향, 그리고 그 이상 뭔가 개파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 놓던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네, 그렇게 좀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거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이클이 저한테 주어졌고 매매 거래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그 라쿤 그 오픈방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주도주 클래스에서도 그랬고,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어 저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방향성을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만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분봉이나 아니면은 뭐 시간봉, 일봉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들 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관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제 기준에만 맞으면은 거래를 한다. 사실 이 종목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눌림목을 안 주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한 11선에서 매수 받는 사람들은 많이 벌었겠죠. 근데 21선에서 매수 대기를 한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버슈팅을 주는 거거든요.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단이 뭐 이런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땡큐다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라는 종목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이 산 거는 뭐 이날 아니면은 없어요. 크게 산 적이. 이날 빼고는 그럼 거래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수급 의미 없어요. 수급 전혀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미 없고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거는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 이때 이게 한 2월 초에 나왔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우와, 이거 나왔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2월 6일 날. 예. 진짜 차트 좋았어요. 2월 6일 날.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종가 베팅 이쁘지 않나요? 이런 식.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크게 이것만 해도 한 20 몇 퍼센트가 돼요. 20 몇 퍼센트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날 먹고 이제 팔고 또 이제 또 다음 날 또 거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여기서 만약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한 200% 뭐 200%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주도주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뭐 주도주 클래스에 들어와도 또 에코프로 공략하고 또 공략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주도주 클래스, 라쿤의 주도주 클래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오픈 톡방에서도 이제 소통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